여기 얼마야 여기? 땡아. 아닙니다. 땡아. 죄송해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누가 봐도 세금고지서 같이 생긴 이 종이는 사실 납부의 의무가 없는 대한적십자회비라고 하는데요. 매년 거의 전 국민의 우편함에 지로통지서라는 이름에 미끼로 살포한 덕분에 이 낚시로 취득한 모금액이 전체 액수의 3분의 2나 된다고 하죠. 공공기관의 특성상 국민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취득해 보내다 보니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어 매년 세금으로 위장한 지로통지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판국이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행태를 바꿀 용의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적십자회비와 세금고지서의 차이가 대중들에게 점차 알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적십자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는데요. 물론 기부와 같이 남을 돕는 일은 좋은 행동이지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하거나 혹은 강제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속아서 또는 반강제로 돈을 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삥 뜯긴 사건 탑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금모으기 운동. 1997년 대한민국의 일명 IMF 사태라고 불리는 외환위기가 터지며 나라의 경제가 크게 휘청이게 되죠. 수많은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한데 뭉쳤던 금모으기 운동은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인 금은 약 226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10톤 정도였고 현재는 약 104톤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으로 IMF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었던 이 운동은 진실을 알고 보면 금을 갈취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죠. IMF의 원인이 외국에서 돈을 마구 빌려와 문어발식 투자를 하던 기업들과 우리나라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다라며 이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던 정부였음에도 은근슬쩍 IMF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돌리며 금을 모을 것을 강제했던 것입니다. KBS를 동원한 KBS 금 모으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정도였으니 별 생각이 없던 국민들까지 자신도 모르게 장롱 속의 금을 꺼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모았던 금들이 대부분 헐값에 외국으로 팔려나갔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금을 모으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안전자산인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국가의 신용도에 도움이 되고 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을 외국에 내다 팔 경우에는 나라에서 10%의 부가세를 다시 돌려준다는 점에 주목한 기업들이 유령 회사를 세워 금을 사고 팔며 탈세를 시도했던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200톤에 달하는 양의 금이 한 번에 국제시장에 풀리게 되며 금 시세가 크게 하락해 기껏 모은 금이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가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이런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한 결과 4년 만에 IMF 사태는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았던 대량의 금을 잘 활용했다면 더 빨리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다 금을 모을 수 있었던 원인 역시 정부가 국민들의 죄책감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IMF는 국민들의 탓이다라는 교육을 했었다고 하니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만 같습니다. 기껏 결혼 폐물부터 돌반지까지 다 털어서 금을 모아놨더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2위 크리스마스 실. 김연아, 뽀로로, 펭수, 유재석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인들과 유명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실은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퇴치기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스티커 형태의 증표죠. 그런데 어른들은 이 크리스마스 실에 대해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돈을 뜯은 게 아니었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자발적으로 구매해야 할 크리스마스 실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억지로 구매를 강요했었기 때문인데 더 커다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 실은 사실상 쓸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우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탓에 우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크리스마스 실을 우표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904년 덴마크의 아이나르 홀빌이 첫 선을 보였던 크리스마스 실의 본래 용도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편으로 보낼 때 봉투가 열리지 않도록 봉합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드 문화가 없는 것은 물론 우편함을 잘 쓰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수집이나 기부를 위한 목적 말고는 아무런 사용처가 없죠.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는 해도 강제로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쓸모없는 스티커에 허비하게 만드는 꼴이었으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사고 싶은 사람은 사도 괜찮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강매가 아니지 않나요? No! 이 경우에도 강매였다고 하죠. 사실 각 반마다 정해진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의 경우 이 할당량을 전부 학생들에게 돌렸고 또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남은 크리스마스 씨를 직접 사비로 들여 전부 구매했던 건데요. 이런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결핵 예방법 안에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 협조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정부가 결핵 예방 예산을 일정량 국민들에게 전가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정책은 기부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센 비판을 몰고 오게 되었고 결국 2015년 관련 규정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결핵 유병률을 크게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결핵 환자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데다 결핵은 한 번 걸리게 되면 무려 9개월 동안 항생제를 복용해야 치료할 수 있는 지독한 질병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의무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결핵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크리스마스 실 기부. 올해 크리스마스 실의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라고 하니 과거의 앙금은 묻어두고 결핵 퇴치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 평화의 댐.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금강산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강산댐을 터뜨리면 200억 톤의 물이 서울을 휩쓸어 순식간에 63빌딩까지 물에 잠기게 됩니다. 1986년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이 충격적인 내용에 전 국민이 공포에 질리게 되는데요. 정부가 북한의 물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하자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댐 건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평화의 댐 모금은 사실상 반강제에 가까웠습니다. 성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북한 편이다 라고 매도하는 것은 물론 아예 국민학교에 찾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성금을 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가 직접 따돌림을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모인 성금은 약 639억 원에 달했고 평화의 댐은 성공적으로 건설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과정이 조금 좋지 않아도 꼭 필요한 댐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평화의 댐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북한의 금강산댐의 저수용량은 200억 톤은커녕 26억 톤가량에 불과했죠. 대한민국 최대의 댐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은 29억 톤이며 건설하는 데는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200억 톤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미 하루에 수많은 댐을 건설해 두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서울이 물에 잠길 일도 없는 데다 수조에 물을 들이붓는 정부의 시연 영상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과장된 시뮬레이션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해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대통령 전두환 때문이었죠. 우리도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열망이 거세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돈도 아끼자는 생각에 평화의 댐 모금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평화의 댐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북한의 간첩으로 몰려 끌려갈 가능성도 존재했기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다행히 평화의 댐은 몇 번의 보강 공사를 거쳐 지금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무단 방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예 헛된 공사는 아니었다니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앗아간 것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뉴스 아나운서나 각종 방송에서 사랑의 열매를 달고 나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이 사랑의 열매 역시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크리스마스 실과 비슷하게 학교에 할당량을 배정해뒀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강매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기부의 마음에서도 디자인이 달라지지 않은 사랑의 열매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꺼려지기 마련이죠. 3대 광고제를 휩쓸었던 광고 디자이너 이재석 씨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디자인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사랑의 열매의 저조한 판매량의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처럼 조금 더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의 캠페인 상품이 등장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